3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유, 너무 뭐 오늘 한 6시간 동안 방송하신다고 너무 힘드신데 요즘 어떻게 근황 토크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바빠서. 아니, 요새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대구시에서 이민정 변호사님만 제일 바쁘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뭐 근데 다행히 저는 이민정 변호사님이 너무 또 선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세례명이 베로니카죠. 베로니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베로니카 뜻이 뭔지 압니까? 저 모릅니다. 베로니카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베라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이민정 변호사님한테 맞는 저는 정말 그 세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네. 천주교 방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민정 변호사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또 제가 존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부 한번 힘을 내볼까요? 네. 자, 우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요즘은요 학원 원장님하고 강사들 사이에 난리도 아니에요. 보면 이제 뭐 퇴직금 분쟁이라든지 또 이제 단기 알바, 프리랜서 근로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학원 원장님들 뭐 폐업 신고도 하고 지금 네. 뭐 지금 너무너무 또 그 어떤 그 선생님은 굉장히 태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원장님을 상대로 또 노동청 고발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또 강사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어떤 권리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학원의 이 근로관계, 음. 그 강사와 어쨌든 사업주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학원 강사가 과연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최근의 논쟁이 아니고요. 벌써 한 10년 넘게 그렇죠. 이 판례가 엄청 많이 쌓여 근데 지금 있고. 이 질문은 정말 대답 잘해 주시래요. 왜냐하면 지금 학원에서 지금 노동법 잘 아시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임금 제대로 못 받은 분도 많고 또 원장님들은 또 이걸 또 몰라가지고 뭐 괜찮겠지 저녁에 뭐 시험지 문제 만드는데 좀 남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근무 외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간에 소송이 지금 난무합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네,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과 그 학원 강사의 생각 차이에서 나온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그 강사가 프리랜서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 네, 왜냐하면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그냥 3.3%의 개인 사업자로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의 뭐 학생 수나 아니면 수업 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내가 위탁 계약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월급을 받는 근로자고 이제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근로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야근을 하면 수당을 받아야 되고 그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항상 지금 학원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저희가 많아요. 너무 진짜. 제가 표준 계약서를 근로자로 보는 학원 강사의 표준 계약서 그리고 프리랜서로 보는 학원 강사의 그 표준 계약서 등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자문업체에는 이제 좀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할 때부터 사실 학원 강사와 충분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금의 체계 자체가 학원마다 좀 다른데 달라요. 네, 어떤 학원은 학생 수 대비해서 몇 대 몇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있고 6대4 단가학원.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비율에 따라서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학원의 뭐 홍보 수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면이 단순하게 근로자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학원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요? 옛날에는 왜? 정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본 거죠. 옛날 유명한 단과 선생님처럼. 그렇죠. 단과 선생님처럼 그냥 시수대로 딱 일한 만큼 하고 또 학원 강사들이 문제가 이거에 전속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데서도 일을 하고. 그렇죠. 딴 데서도 일하고 뭐 있는 대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임금 관계나 이게 뭐 퇴직금이 쌓일 정도로 1년 이상 거기서 뭐 주 15시간 이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는 근로자가 맞다라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나중에 손해 보지 말고 괜히 뭐 노동청 고소 당하고 뭐 하고 나서 막 합의 보면서 돈 다 하고 막 학원 폐업하고 난리거든요. 난 난리도 예, 난리 근데 진짜 맞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약을 하실 때부터 그냥 근로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금 책정하시고 퇴직연금 뭐 가입하시고 그냥 법대로 하시는 게 나중에 솔직히 더 편해요. 결국에 더 아끼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이거 네. 잘 보셔야 돼요. 보통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판단을 하고 음. 저의 의뢰인에 맞게 제가 일을 하곤 있지만 요즘의 추세 자체가 워낙 근로자성을 자꾸 넓게 보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되신 거 보셨겠지만 어쨌든 남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 무슨 근로자랑 비슷하게 보겠다라는 기조까지 지금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번 정부가 끝났을 때쯤이면 더 그 범위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원장님들이 조금 더 좀 넓게 보시고 아니면 아예 뭐 퇴직금을 안 주게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하시든 그러니까 지금 네, 대구 조금, 경북의 문제가 네, 뭐냐면 다르게 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계약서를 이제 들이밀고 또 선생님 뭐 강사가 계약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자기를 고용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계약서를 들이밀고 좀 써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또 원장 입장에서는 또 막상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정말 이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쓱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진짜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복잡한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는 감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맞아요. 문제.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됐는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훨씬 더 젊고 어리고 정말 똘똘한 애가 와서 그쪽 학생한테 다 학생들 몰아주니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렇죠. 진짜 7년치 상대로 막 고소한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이 섞이니까 이게 일이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노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 관리요? 왜냐면 태업을 한다거나 어. 이게 감정 싸움이 되기 전에 뭔가 단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나중에 가서 뭐 임금 달라고 했는데 얘는 태업했어요. 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거든. 다 열심히 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근로자성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보면 근로자가 사실 원장님이 시키는 어떤 업무를 불이행한다거나 업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정황들은 사실 근로자한테 불리한 정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겨두지 않으세요. 남겨둔단 말은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업무 지시를 했는데 불이행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사실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아, 카톡이나 이런. 네, 거. 네. 왜냐면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뭐 학부모 상담을 좀 학생 그거에 대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해야 되냐. 저는 뭐 가르치는 업무만 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가르치는 업무에 포함된 업무잖아요. 맞죠, 예, 맞죠. 근데 그런 걸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껌껌이 거부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근로계약을 끝내는 그런 뭐 해고라고 다투고 또는 뭐 이게 뭐 해고니 아니니 또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도 조금 남겨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요새는 진짜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쌍방간에 너무 서로 간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우리 이민정 변호사님 주로 합의 많이 좀 보려고 노력하시죠? 네, 사실 합의를 해야 서로 끝나요. 맞죠?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이게 뭐 노동 관계는 특히 노동청 갔다가 또 그걸 뭐 1심, 2심, 3심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건 정말 감정 싸움이고 아니, 요새 또 그러지 뭐 이거 진짜 이 사실은 진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실제 많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학원 가에 보면 이제 그 보통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강사로서 두 분이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다가 또 교사끼리도 네. 요즘 이혼 사건이 정말 저도 보면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저희 대구 교육신문은 이상하게 어쨌든 간에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 네. 뭐 상대방이 지금 바람 피는 경우가 많아. 바람 피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대방 유책이 어쨌든 간에 아니 생각보다 아침에 이제 제가 메일을 열 때 겁이 나는 게 막 진짜 대구 시내 각종 사건 사고가 애들이도 누구든 건지 저희 다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이제 그중에 생각보다 이혼이 많더라고. 한번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뭐
뭐 교사부나 하고 또 학원 원장님이나 하고 또 이런 또 개인 간의 가정 간의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실제 도움 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네, 뭐 이거 이혼 문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전 국민이 맞아. 네, 요즘 혼인한 커플의 거의 뭐 반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반 이상이 맞습니다. 전부 이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정말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가장 또 네. 핵심적으로 따로 이혼을 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책 사유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시지만 결국의 이혼의 꽃은 재산 분할이다. 네. 역시 돈이네. 네, 돈이 답니다. 네, 뭐 유책 그죠. 사유 아무리 누구한테 있어도 위자료 뭐 그거 얼마 되지 않고요. 이제 네. 보통 얼마 구체적으로? 위자료 뭐 기준이 3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3천만 원밖에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뭐 조금 증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번에 그 SK 예, 그 뭐, 사건 때문에 맞아. 이번에 뭐 맞아. 위자료의 증액이 많이 될 거라는 이제 법조계에 약간 음. 전망이 있기도 하지만 음. 그걸 그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예, 일반 그래서 서민들이나 이런 쪽은 네, 뭐, 위자료를 포기하시더라도 무조건 재산 분할에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재산 말씀을 분할에 드리고 재산 싶습니다. 지켜라. 네. 역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침에 이제 보통 그 대구교육신문에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메일을 한번 쭉 옆에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메일들이 되게 많고 네. 또 뭐가 있냐면 또 중요한 얘기인데 학원 선생님들 그 학력 이런 걸 이제 좀 가짜로 적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무슨 네. 뭐 졸업이 아닌데 졸이라고 적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기망의 목적으로 또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저는 뭐 그런 저도 학교나 저는 다 공개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문의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격하는 그 일들이. 네. 예. 그런 경우 만약에 이제 음, 사건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백한 허위 광고고요. 허위 광고. 그거를 딱 그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사기로 걸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사기로. 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기망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용역을 제공을 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맞죠. 근데 광고 자체가 허위 광고인 거예요. 허위 광고는 처벌이 어느 지금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죠. 아마 그래도 일부 광고 그 규정에 대한 어떤 제한들이 있죠. 있을 벌점이라든지 것 같습니다. 벌금이 나온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 무슨 영업 정지 며칠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법이 아니라 학원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하위 규정으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요. 조례? 네네. 우리 대구시 교육청 조례도 있거든요. 그 조례의 맞다. 대구시 교육청 사무관 하셨죠? 네. 그 밑에 이제 시행 규칙까지 따라가 보면 학원을 아까 제가 뭐 교습 정지까지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요건들 중에 그게 또 아마 있을 걸로 제가 보이는데 확인을 안 해봐서 네, 그게 또 개정도 많이 되니까 그거 근데 한 번씩 저희가 점검 나가면 무조건 잡히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뭐 교습 그러니까 뭐라도 걸면 걸리거든요. 다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서 맞죠. 교습 시간도 그렇고 또 교습 시간 맞아. 밤에 12시, 10시 그거 교습 맞아. 료도 어쨌든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고 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튼 그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허위 아마 과장 광고도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요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있어야 될것 이 방송 보신 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은 거짓말이 없고 진짜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그러고 아니 메일도 그렇고 주로 메일로 많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저격하고 학원끼리 막 그런 경우가 제가 사실 이게 사건화 시키면 한두 건도 없이 많겠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그 행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시고 누군가는 보고 있다.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우선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임정 변호사님은 이제 요쪽 대구시 교육청에 있는 법무사무관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또 워낙 인맥도 많고 해서 사실 뭐 너무 바쁘신데 요새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말씀을 유명한 공인이시니까.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활동을 좀 줄이고 사건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 온갖 위원회에도 너무 이름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아니 그- 정말 이름 스무스룩하네. 이민규 변호사만 찾더라고. 네, 좀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발 임기를 좀 만료시켜 달라 하면서 최대한 이제 저는 본업인의 사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사건도 지금 현재는 학교 폭력 사건은 제가 한 달에 사실 선착순으로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사실. 네 사실 너무- 3건 이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아닙니다. 대구 교육신문 통해서 좀 부탁하면 좀 빨리 협평료와 이렇게 좀 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3건 안에 들어오시면 네. 아니 근데- 참 맞아요. 네, 근데 대신 제가 사건을 떠나서 저는 그 초기 상담을 정말 그냥 혼자 진행을 다 하실 만큼 다 가르쳐 드려요. 상담을 할 때. 아니 근데 그 그래서- 같이 파트너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지금 사무실에 저랑 같이 팀을 이뤄서 학폭이랑 이제 팀을 이뤄서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교육청 있을 때 제가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센터에 또 변호사들이 다 있거든요. 맞죠.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가장 일을 잘하는 누군지 알죠. 네, 그분이 제일 있어서 압니다. 제가 사표를 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서 이제 음. 또 우리 사무실로 아니, 내가 모셔왔습니다. 저기 뭐 이 방송 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민정 변호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오빠도 공부 되게 잘했잖아. 오빠 혹시 병원 개입하셨나요? 네, 개업했습니다. 광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빠 어디죠? 오빠 서울에 있어서. 아유, 안 되겠다. 네, 서울에. 하여튼 네, 그 있습니다. 오빠도 이제 의사 맞죠? 네, 어디, 네. 어디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집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다 선하고 또 이민정 변호사 고등학교 때 모습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정말 변호사 됐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반가웠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사실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카톡에다가 이변은 너무 유명하니까 혹시 밑에 파트너 변호사 한 명이라도 좀 우리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니까 직접 오늘 오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한번 가끔씩 이렇게 한번 또 네. 제가 한번 또 모셔서 한번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우선 그 대구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혹은 이런 분들한테 법률 전문가로서 또 학생들이나 마지막으로 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제발 인간관계는 법의 테두리가 아닌 그 인간관계에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쉽지가 네, 않아요. 그게 이런 그게 생각이 쉽지가 드는데 않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않죠. 계속 끝까지 가거나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뭔가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초기에 좀 그러니까 이왕 만약에 법으로 해결을 하실 거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혼자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막판에 오시는 분들. 네, 아니 요즘은 솔직히 네. 해줄까? 이민희 변호사 내가 잘 알잖아. 네. 우리가 저뭐 챗 GPT로 대응을 한다니까. 네. GPT는 정말 오류가 많습니다. GPT는 정말 오류가 많고요. 제가 왜냐면 저희가 선임료를 만약에 받는다 치면 저희 선임료를 뭐 예를 들면 한 88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치면 제가 그 만약 학폭 신고할 때부터 오신 분이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바로 전날 선임하신 분이나 선임료가 똑같아요. 맞죠. 네, 그러려면 왜냐면 처음부터 네, 낫죠. 저희가 그 사이에 어쨌든 의견서를 쓰고 어차피 저희가 바로 전날 선임해도 뭔가 다 밤새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료는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화할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앞에 냈던 서류들을 한번 검토를 한 것과 안 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학폭인데 그거 말고도 뭐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으셨다거나 맞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동 문제든 뭐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먼저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을 아예 하시면 음. 그 과정 전체를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믿을 만한 저는 이제 이민정 변호사를 너무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뭐 또 맡기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잘 모르잖아요. 뭐가 어떤 네. 전부 다 무슨 얘기 나오냐면 막 사기 당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돈만 많이 밝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무슨 패소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또 저희가 제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알지만은 혹시 또 좀 이상한 변호사한테
걸릴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많더라니까 현실적으로.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저는 사실 변호사 광고만 보고 가지 마시고 음, 직접 상담을 좀 가보시고 직접.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 쇼핑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음. 하지만 본인하고 맞는 변호사가 또 있어요. 아. 예, 저랑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안 맞는 의뢰인들이 오, 있어요. 예. 이민진 변호사님하고 안 맞는 어, 의뢰인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맞춰드리지만 그분하고도 제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변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 2-3명 정도는 좀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두세 명을 미리 이제 그냥 상담을 음. 상담료를 좀 중복해서 지출을 하시게 되더라도 저는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이 있네. 소개받아서 가시는 그렇지 거예요. 큐브. 네. 큐브에 가면 되잖아, 맞지? 네, 저희 어. 다 좋은 분들 많아서 예, 아니 제가 무슨 되고. 뭐 저희가 근데 유튜브니까 저희가 무슨 네.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광고를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돈 받고 이런 건 없잖아 우리가 그냥. 아, 네네. 제가 옛날에 큐브 갔을 때 그 기억나요? 아, 네네.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큐브 예. 초창기였는데 그 앞에 다른데 내가 그 당시 대구 교육신문 하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제가 또 아는 변호사 또 많이 있잖아요. 아, 근데 네네. 큐브에는 그 사무실에 그 아직 그 아가씨 그 되게 친절했던 아가씨던데 나갔나요? 안 나... 아직 있습니다. 야, 네, 네, 그러자 저희 그 사람 팀 잡아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는데 너무 친절해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 이건 정말 잘 될 거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해보시면 아는데 맞아요. 이게 시스템을 저희는 갖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놓치는 거 없게 이렇게 계속 저희 직원들도 정말 훈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큐브 뜻이 자기랑 뭐예요? 맞는 큐브 뜻이 뭐예요? 여러 법률 문제를 어쨌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아, 네, 맞춰서 큐브. 네, 맞춰서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거고 저희 로고가 이제 그 앞에 계신다. 예, 법보다 당신이 앞에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거기 큐브 계셨죠? 저는 이제 완전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 저희 개업 멤버들이 전부 되게 친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이고 저는 이제 교육청 있다가 합류를 했습니다. 아유, 네, 저는 나오면서 이건 알고 합류했습니다.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이민정 변호사님은 대구시 교육청 법무사무관 출신 지금 또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 많이 지금 또 네, 하시고 뭐 계시 여러 위원회에 맞죠? 몸담고 있고 음. 네,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오늘 뵙고 제가 제일 모시고 싶었던 변호사님이 이민정 변호사님인데 이제 사실 너무 유명해가지고 내가 진짜 오실까봐 물론 올 거라고는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설마 오실까봐 내가 했는데 이게 직접 이 귀한 걸음을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우리 대구 아닙니다. 교육신문 한번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대구교육신문의 우리 윤진상 대변인. 네. 말하지 아, 네. 하여튼 네. 어떤 뭐 하여튼 여러 기사를 그래도 되게 공적인 거랑 정보 전달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네. 저도 한 번씩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 괜찮죠 우리 제 사무실. 아, 네. 위치 너무 좋고 계산성당 옆에 매일신문사 네, 여기 8층에 있으셔서 찾아오기도 너무 쉬웠고 아니 요새 이제 네, 사실 좋은 것 우리가 같습니다. 좀 이상한 돈을 안 벌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 센터를 열었거든. 아, 그런데 네, 네. 이민지면서 나중에 나도 사건 의뢰할 게 몇 가지 있어. 어머님들이 서울에 컨설팅 온라인 컨설팅에도 막상 가서 했는데 해보니까 AI 표절 아, 그러니까 얘가 저번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정태경 그 코어 컨택트라고 하는 그 대표가 와서 얘기하는데 서울에 가니까 대학생한테 시간당 12,000원 주고 그냥 맡긴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상 그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막상 딱 보면 야 이거는 우리가 AI 이제 그 표절 검사를 하잖아. 네네. 장난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업체는 폐업하고 없어. 아,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도 사건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폐업하고 말고 그 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맞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정말 비싸던데요. 네, 저도 장난 그 아니지.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피해가 솔직히 얼마 들었어? 네, 거의 그 한 번 하시는데 3천만 원인가? 그런데 그러셨더라고요.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하는데 네. 3천만 원씩 하는데 그런 데는 다 난 100% 가짜로 봐요. 진짜 이건 진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구 경북 여러분들 어떻게 컨설팅 하는데 어떻게 3천만 원 우리는
우리는 27만 원 받거든. 27만 원 받는데 오늘 또 컨설팅은 3시간, 2시간씩 해주고 최선 다해 주는데 3천만 원 혹은 아니면 1,500만 원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전부 다 압니다. 저희 대교육신문에서 다 알고 또 임정 변호사님도 한데 혹시 3천만 원 두고 자녀분을 혹시 아니요, 저희 애는 네, 아직 입시 전선에는 아니지만 아마 그- 입시 전선이 되면 너무 그때는 참, 네, 저도 제- 혹해서 돈을 막 주고 하게 될까봐 음. 네, 마음을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대구교육신문 오세요. 27만 원 내가 만 원 깎아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이제 큐브에 있는 또 이민정, 또 대구시 교육청 법무사무관 출신의 학폭부터 학교, 노동법 관련된 모든 이제 법률 관련된 아주 그 나와 우리 또 아이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실 우리 큐브 대표 변호사 이민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혹시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든지 또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